주도주의 관계 완전 정복. 1강, 지수와 주도주는 어떤 관계일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지수가 좋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수가 올랐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지수가 크게 떨어졌는데 어떤 종목은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이것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수와 주도주의 관계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체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주가가 강한 종목이 많다는 뜻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약한 종목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수는 모든 종목의 움직임을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똑같이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A 종목은 3% 상승했습니다. B 종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C 종목은 오히려 2% 하락했습니다. 같은 시장에 있는데도 움직임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시장보다 강한가? 이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주도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도주는 말 그대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입니다. 돈이 몰리고 거래가 활발하고 주가가 강하고 다른 종목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찾을 때는 그 종목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수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1% 상승했는데 어떤 종목이 5%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은 시장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수가 3% 급락했습니다. 시장에는 파란색 종목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1%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강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데도 팔려는 사람이 많지 않거나 떨어질 때마다 사려는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강함은 상승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할 때는 지수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지수보다 덜 하락하는지 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상승할 때 지수보다 강하다. 하락할 때 지수보다 덜 빠진다.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시장에서 강한 종목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바다의 물결과 비슷합니다. 바다가 잔잔하면 많은 배가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다가 거칠어지면 대부분의 배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같은 바다에서도 유난히 빠르게 앞으로 나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바로 주도주와 비슷합니다. 바다가 밀어줄 때는 다른 배보다 빠르게 갑니다. 바다가 거칠어져도 쉽게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찾아야 하는 것은 바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다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배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주도주를 팔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수 하락의 성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시장이 잠시 쉬어가는 일반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시장 전체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보고 있는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확인합니다. 지수는 떨어지는데 주도주는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버팁니다. 거래량도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동평균선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수만 보고 주도주가 약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다시 좋아질 때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수는 계속 상승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상승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도주가 더 이상 신고가를 만들지 못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깨기 시작합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반등의 힘도 약해집니다. 이럴 때는 지수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도주가 시장보다 먼저 힘을 잃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수와 주도주를 따로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두 가지를 항상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수가 상승한다. 주도주는 얼마나 상승하는가? 지수가 하락한다.
주도주는 얼마나 버티는가? 지수가 반등한다. 누가 가장 먼저 신고가를 향해 가는가? 지수가 강한데 어떤 종목은 왜 움직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주도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다른 시기에는 바이오가 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기에는 조선이나 방산처럼 전혀 다른 산업이 시장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돈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면서 어느 업종이 강한지 보고 그 업종 안에서 어느 종목이 가장 강한지 찾아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시장 전체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주도주는 그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지수만 봐서도 안 되고 종목만 봐서도 안 됩니다. 둘을 비교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 조정장에서 지수보다 잘 버티는 종목, 시장이 다시 돌아설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 이런 종목을 계속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지수만 보지 말고 지수보다 강한 주도주를 보라. 다음 2강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주도주는 왜 지수보다 먼저 움직일까요? 지수와 주도주의 관계, 완전 정복. 2강 주도주는 왜 지수보다 먼저 움직일까요?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 이상한 장면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지수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들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향해 올라갑니다.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면 그제야 지수가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주도주가 지수보다 먼저 움직이는 이유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모든 돈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돈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시장의 큰 자금은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기업, 산업이 크게 성장할 기업,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기업, 시장 전체를 이끌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돈을 넣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산업의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뉴스에도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오래 관찰하는 투자자나 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은 변화를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문이 늘어나고 실적 전망이 좋아지고 산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확인합니다. 그러면 돈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그 돈의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때때로 뉴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실적 발표보다 먼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수보다도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는가입니다. 좋은 기업을 발견한 자금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잘 버팁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점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중요한 가격을 넘어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연결됩니다. 이동평균선, 박스권, 거래량, 신고가, 주도주,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차트에 하나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수는 아직 박스권에 있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A 종목은 이미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21선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중요한 이동평균선들이 상승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박스권 상단도 계속 두드립니다. 거래량도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합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 종목은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지, 산업의 환경이 좋아지는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큰 자금이 들어오는지,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 종목만 움직이는 것과 업종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 하나만 갑자기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여러 종목이 동시에 강해집니다. 바이오의 여러 종목이 동시에 신고가를 향해 갑니다. 조선이나 방산의 대표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아니라 시장 자금이 특정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강해지면 결국 지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지수에서 비중이 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이 모여 지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을 먼저 관찰하면 시장 전체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주도주가 항상 지수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시장 전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주도주가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 때문에 지수가 먼저 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맞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자 그 종목이 가장 먼저 전고점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그 종목을 사고 싶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락장에서도 주도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장 많이 오른 종목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잘 버티는 종목도 봐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 모든 선수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 신호가 나오기도 전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가장 먼저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지수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강한 종목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종목이 다음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움직였다고 무조건 주도주는 아닙니다. 단기 테마로 하루 이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며칠만 강한가? 몇 주 동안 강한가? 시장이 흔들려도 계속 강한가? 실적과 산업의 방향이 주가를 뒷받침하는가? 거래량과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주도주가 지수보다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시장의 돈이 미래의 변화를 먼저 찾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움직임이 주가에 먼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시장 전체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도주는 시장 안에서 가장 강한 자금이 먼저 움직이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지수가 움직인 다음에만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움직이기 전부터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이 강해지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 누가 버티는가? 지수가 반등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가는가? 박스권을 누가 먼저 돌파하는가? 신고가를 누가 먼저 만드는가? 이 흐름을 계속 관찰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돈이 먼저 움직이고 강한 종목이 먼저 움직이며 때로는 지수가 그 뒤를 따라간다. 다음 3강에서는 더 실전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 진짜 주도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수와 주도주의 관계, 완전 정복. 3강 지수가 상승할 때 진짜 주도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닥도 오릅니다. 뉴스에서는 상승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좌를 열어보니 여러 종목이 함께 상승합니다. 이럴 때 많은 투자자가 착각합니다. 내 종목도 올랐으니까 내 종목이 주도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많은 종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같이 올라가는 종목과 시장 상승을 이끌면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주도주는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 상승했습니다. A 종목은 0.5% 상승했습니다. B 종목은 1% 상승했습니다. C 종목은 4% 상승했습니다.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A 종목은 지수보다 약합니다. B 종목은 지수와 비슷합니다. C 종목은 지수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은 C 종목입니다. 하지만 하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4% 올랐다고 주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상승률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지수가 10% 상승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같은 기간 30%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도 조금만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수가 다시 상승하면 그 종목은 가장 먼저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시장보다 지속적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도주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수보다 강하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상승률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고가입니다. 강한 종목은 과거의 고점을 하나씩 넘어갑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어느 순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왜 신고가가 중요할까요? 과거에 물려있던 매물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강한 종목으로 더 집중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아직 과거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이미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이 아직 가지 못한 곳을 그 종목은 먼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강함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가 거의 없다면 그 상승의 힘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요한 가격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박스권 상단이나 전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종가까지 강하게 마무리된다면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박스권 돌파와 연결됩니다. 박스권 안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매물이 조금씩 소화됩니다. 그러다가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박스권 위에 안착합니다. 이런 종목이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인다면 주도주 후보로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눌림목입니다. 진짜 강한 종목이라고 해서 매일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르고 쉬고 다시 오릅니다. 중요한 것은 쉬는 과정입니다. 지수가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습니다. 많은 종목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도주는 조금만 내려옵니다.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이동평균선이나 과거 돌파했던 가격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다시 반등하면 누구보다 먼저 올라갑니다. 이런 눌림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상승할 때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쉴 때 얼마나 강한가, 이것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업종입니다. 주도주는 혼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강한 상승장은 대부분 강한 산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산업의 실적이 크게 좋아집니다. 산업 전체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기업에 돈이 더 집중됩니다. 그러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시장 안에서 강한 업종 안에서 더 강한 종목,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부터 찾기보다 순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지수를 봅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어떤 업종이 지수보다 강한지 봅니다. 그리고 그 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한지 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수보다 강한 업종, 업종보다 강한 종목, 이 두 가지를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진짜 주도주가 강한 상승을 이어가면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상승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이동평균선도 위쪽을 향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아도 중요한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다시 힘을 받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정배열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배열이라고 무조건 주도주는 아닙니다. 반드시 지수와 비교해야 합니다. 정배열이면서 시장보다 강한가, 신고가를 만드는가, 거래량이 들어오는가, 업종까지 강한가, 이것을 함께 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내 종목도 올랐다는 이유로 계속 보유하는 것입니다. 지수는 10% 상승했습니다. 주도주는 3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내 종목은 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내 종목은 시장보다 약할까?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내가 가진 종목보다 훨씬 강한 업종과 종목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비교가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절대적인 숫자만 보는 게임이 아닙니다. 비교가 중요합니다. 내 종목이 올랐는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보다 강하게 올랐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주도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 자신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신고가가 반복되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은 짧고, 반등은 빠르고, 시장보다 강하고, 업종에서도 강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하나씩 겹치기 시작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 진짜 주도주를 찾으려면 단순히 상승한 종목을 찾으면 안 됩니다. 지수보다 강한지 봅니다. 강한 업종에 속해 있는지 봅니다. 신고가를 만드는지 봅니다. 중요한 돌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봅니다. 조정을 받을 때 얼마나 잘 버티는지 봅니다. 그리고 지수가 다시 상승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지 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은 두 개입니다. 상승장에서 많이 오른 종목보다 시장보다 지속적으로 강한 종목을 보라. 그리고 지수보다 강한 업종, 업종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라. 다음 4강에서는 상승장보다 더 흥미로운 상황을 공부하겠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는데 주도주가 버틴다면 무슨 뜻일까요?